안녕하세요. 발달젠TV의 정경원입니다. 이번 학습장애 스페셜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쓰기장애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장애는 무엇이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학습장애 중에서 쓰기장애라 하면 글씨를 쓰는데 반듯반듯하게 못 쓰고 아를 쓴다고 가정하면 아자를 쓰는데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써놓은 걸 보면 무슨 우리가 꼬부란 글씨 같기도 하고 그 글씨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그냥 악필이라 그러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글씨를 쓸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은 발달이 늦었는데 글씨를 아주 정자로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나은 것 같은데 글씨를 정말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글씨체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쓰기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남이 보고 읽을 수 있다? 이것보다는 남이 봐서 이게 글씨가 아닌 것 같다 꼭. 우리가 흔히 그러죠. 꼬불꼬불한 글씨. 주로 꼬불한 글씨체로 쓰는 것을 우리가 쓰기장애의 대표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쓰기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쓰기장애의 원인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눈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뇌 기능에도 쓰기장애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서 볼 때 내려긋는 선이 세로선이 휘어지게 보이면 세로선을 자꾸 휘어지게 씁니다. 그리고 가로선이 또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보이면 가로선을 가로 글씨를 쓸 때 곡선을 그리면서 글씨를 써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볼 때 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기장애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6개의 근육 그리고 양쪽 12개의 근육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양 안에 초점이 딱 맞아지는데 양 안에 초점이 삐뚤어지게 되면 격차가 나게 되면 선이 휘어집니다. 이 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걸 글씨로 옮기면 휘어지는 꼬부랑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뇌기능 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좌우내의 불균형이 돼서 어느 한쪽이 오바를 해가지고 잘 보이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씨를 쓰는데 순서를 바꿔요. 예를 들어 두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부두 이렇게 쓰고 엄마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엄 이렇게 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뇌기능의 편차가 뇌편차가 좌우 불균형 밸런스가 안 맞으면 글씨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고 주로 아래 위는 이상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좌우가 즉 내사시나 외사시의 기능과 같이 외측, 내측의 근육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쓰기장애가 생기고 세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손가락 근육이 약해도 글씨를 못 씁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눌러 쓰지를 못하고 지나가듯이 흘려서 위에 살살 지나가는 이 경우는 모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쓰기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눈과 뇌와 그 다음에 모터, 힘의 세 균형이 맞을 때 이 쓰기장애는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쓰기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뭐가 있나요? 쓰기장애를 극복하는 솔루션은 우선 원인이 세 가지로 나온다 그러면 세 가지의 솔루션을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눈에 기능이 안 돼서 편차 때문에 글씨가 꼬불꼬불해지는 아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육을 크게 만들어서 근육의 강도를 높여주면 이 안구 근육이 좋아지면서 선이 바르게 보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가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자기 몸이 자기 눈이 발달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쓰는 걸 보면 여름철 글씨가 조금 뚜렷함을 알 수 있어요.
겨울철이 되면 더 글씨가 꼬불거리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읽기장애 때 알려드린 것과 같이 근육 훈련을 시켜야 돼요. 등 근육, 대퇴부 근육 훈련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뇌 기능의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글씨를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거는 뇌의 문제, 중추신경계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뇌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지금 걸어 다니면서 뇌 밸런스를 맞춰요. 손을 이렇게 흔들면 좌우 뇌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다리도 걷는 운동 자체가 뇌 밸런스 운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 밸런스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에는 양손, 양발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회복에 좋은 솔루션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어떤 기능을 의존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에는 뉴로 피드백이라는 그러한 훈련법이 있어요. 뇌를 직접 영상을 통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검사 후에 적용을 해서 해보면 이 두 번째 뇌 밸런스가 안 맞는 건, 뇌 밸런스는 운동을, 좌우측 운동과 뉴로 피드백이라는 이러한 훈련법을 가지고 뇌 직접 운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중추신경계를 훈련시킬 것이냐 아니면 말초신경계를 훈련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훈련하는 방법, 뇌를 훈련하는 방법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많이 걸어야 돼요. 많이 걸어야 되고 양손을 균등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글씨를 뒤집어서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뛰라 그러면 다리를 한쪽 다리 이렇게 한쪽 다리에 의존하는 그러한 뛴 형태가 나오고, 달리기를 해도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쪽 팔만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동을 자꾸 시켜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모래주머니라든가, 그래서 강한 쪽은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못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나쁜 쪽, 부족한 쪽 뇌는 가볍게 놔둬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터 힘이에요. 내가 먹은 음식을 내가 열량으로 바꿔서 소모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초대사량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몸의 근육을 활동을 시켜야 됩니다. 근육 활동을 계속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이건 운동요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 붙일 수 있는 거는 운동을 많이 시키면서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게 다른 것보다도 단백질과 그 다음에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필수 영양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필요한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가 부족할 때는 쓰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손가락 훈련을 시켜야 돼요. 손가락 쪽에 있는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또 마사지를 하고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자꾸 이렇게 악수를 해서 꽉꽉 눌러주는 것도 필압을 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펜이, 부드러운 펜은 사용하면 안 돼요. 볼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우리가 어린 학생 때 연필을 쓰는 이유가 바로 필압을 올리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적용해서 각자의 솔루션을 적용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 쓰기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솔루션이 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